안녕하세요. 썰라디오입니다. 오늘은 한 남성이 자신의 처제와 형성된 잘못된 유대감으로 인해 설, 명절을 앞두고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그날은 술기운 때문이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감정이 달랐어요. 너무 달랐어요. 사연자는 우발적으로 처제와 잘못된 관계를 맺었고 그 이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설명절, 다시 가족들과 마주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며 죄책감과 불안감이 폭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한 가정에 어떤 흔적을 남길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후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사연자의 생생한 고백을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3이 된 박진수라고 합니다. 결혼한 지 12년이 되었고 아내와 딸 둘과 함께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제 삶은 평범하고 안정적이었지만 결혼 생활이 10년을 넘기면서 권태로움이라는 감정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의 사이는 나쁘지 않았지만 서로에게 신경을 많이 쓰지 않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모든 문제는 지난 여름 처제가 저희 집에 며칠 머물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내의 여동생인 지혜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로 밝고 사랑스러운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에게는 늘 재미있는 이모로 통했고 저 역시 처제와의 관계는 가족 이상의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여름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뒤 아내와 처제 그리고 저는 거실에서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술을 잘 못 마시기 때문에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저와 처제는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처제는 잔을 들며 웃었습니다. 형부는 진짜 젠틀하세요. 저희 언니가 복 받은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혜가 빨리 결혼해서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너도 복 받을 거야. 술이 몇 잔 더 돌고 대화는 점점 더 개인적인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지혜는 약혼자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결혼이 조금 무섭기도 해요.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녀의 눈에는 약간의 눈물이 맺혀 있었고 저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잘할 거야. 누구보다도 밝고 잘해낼 거라고 믿어. 그날 밤의 분위기는 이상할 정도로 편안하면서도 묘한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제가 취한 것도 있었지만 그녀와의 대화가 점점 더 깊어지면서 서로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문제는 그날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그녀가 고맙다며 제 어깨에 기대었을 때 저는 어쩔 수 없는 끌림을 느꼈습니다. 술기운의 판단력이 흐려졌던 저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다가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그녀 역시 제 손길을 피하지 않았고 그 순간은 너무도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눈을 뜨자마자 어젯밤의 일이 현실이었다는 사실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처제는 이미 집을 떠난 뒤였고 저는 아내가 눈치채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곧 죄책감으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날 이후 저는 처제를 직면하는 일이 두려워졌습니다. 처제와의 그날 밤 이후 저는 그녀와 마주칠 일이 두려워졌습니다. 한순간의 실수였지만 그 무게는 너무도 컸습니다. 아내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평소처럼 제게 잘 대해주었지만 저는 그녀의 눈을 마주칠 때마다 죄책감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 이후로 처제와의 연락은 자연스럽게 뜸해졌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을 끊으려 했고 그녀 역시 저를 피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묻어둔 채로 계속 살 수는 없었습니다. 이번 설명절이 다가오면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지혜가 이번 설에도 같이 와서 우리 집에서 머물기로 했어. 애들도 이모 오는 거 기대하고 있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를 다시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에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좋지. 애들도 좋아하겠네.
설날 당일이 되자 아내는 명절 음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저는 어색한 마음으로 집안일을 돕고 있었고 마침내 처제가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환한 미소로 집에 들어섰습니다. 형부, 잘 지내셨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녀의 인사는 평범했지만 저를 보는 눈빛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날의 기억을 잊지 못하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했습니다. 지혜야. 잘 지냈어? 새해 복 많이 받아. 하지만 제 목소리는 어딘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어색함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저는 처제와의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가끔씩 저를 힐끗 보는 시선을 느낄 때마다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가족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그녀와의 긴장감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아이들이 먼저 잠자리에 들고 나서 저는 거실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처제가 조용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형부, 혼자 술 마시고 계세요? 그녀의 목소리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가 다시 이런 식으로 접근할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냥 잠이 안 와서. 지혜는 왜 안 자고 있어? 그녀는 소파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잠이 안 와서요. 형부랑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해서 나왔어요. 그 순간 저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녀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짐작도 가지 않았습니다. 형부, 그날 일 기억하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습니다. 저는 술잔을 들고 있던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혜야, 그건 그냥 실수였어. 술 기운 때문이었잖아. 우리 둘 다 취했었고 판단력이 흐려져서 그런 거야. 제 말은 그녀를 설득하려는 것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저 자신에게도 변명을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도 알아요. 그냥 그날 일이 자꾸 떠오르는 게 저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형부도 그렇지 않나요? 그녀의 말에 저는 순간적으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의 기억은 저 역시 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혜야, 우리 이 얘기 그만하자. 가족들한테도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그냥 없던 일로 하자. 알겠지? 저는 그녀를 설득하며 그 대화를 끝내고 싶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복잡하고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뒤척였습니다. 처제와의 대화는 제 죄책감을 더욱 짙게 만들었고 그녀가 그날 밤의 감정을 완전히 지우지 못했다는 사실이 더 큰 문제처럼 느껴졌습니다. 설 명절 동안 가족들 사이에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했지만 제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설 명절이 끝난 뒤 아내는 처제를 배웅하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혜야, 또 놀러와. 언제든 편하게 와. 처제는 밝은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미소 뒤에는 어딘가 불안정한 감정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네, 언니. 형부도 조심히 계세요. 그녀의 마지막 인사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평범하게 들렸을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묘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처제가 떠난 뒤에도 제 마음속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설 명절 동안 그녀와 나눴던 대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그녀가 저를 바라보던 눈빛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지만 제 삶은 이미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처제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형부, 잘 지내시죠?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저는 한참 동안 답장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다시 그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답장을 보내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지혜야? 잠시 뒤 그녀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그냥 제가 형부랑 잠깐 만나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짧게라도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거절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녀를 외면하는 게 더 큰 문제를 만들 것 같아 약속 장소를 잡았습니다. 우리는 동네 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저를 바라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형부, 저 솔직히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날 이후로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요. 저는 그녀의 말을 끊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혜야, 그날 일은 그냥 실수였다고 했잖아. 우리 둘 다 술에 취해서 그런 거야. 더 이상 그걸 떠올리지 말고 잊어버리자.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제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부, 저는 그게 단순한 실수로 끝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혼란스럽지만 그날 제가 느꼈던 감정은 그게 아니었어요. 형부도 그렇지 않아요? 그녀의 말에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 역시 그날 밤을 단순한 실수라고 치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것이 더 복잡해지고 망가질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지혜야, 내가 어떻게 느꼈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 안 된다는 거야. 넌 곧 결혼할 사람이고 나는 너희 언니의 남편이야. 여기서 끝내야 해. 그녀는 제 말을 듣고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형부. 하지만 정말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대화 이후 저는 처제와 더 이상 만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와의 모든 연락을 끊으려 했지만 아내와 처제가 자주 연락을 주고받는 만큼 그녀를 완전히 외면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아내는 아무것도 모른 채로 여전히 제게 잘 대해주었고 그 사실이 오히려 저를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밤마다 그날 밤의 기억과 죄책감에 잠 못 이루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처제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밤, 아내가 조용히 제게 물었습니다. 요즘 무슨 일 있어요? 뭔가 계속 신경 쓰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 말에 저는 한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단순히 저를 걱정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회사 일 때문에 조금 피곤했나 봐. 저는 최대한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아내의 표정은 여전히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처제와의 대화 이후 저는 그녀와 다시 마주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연락은 최소화했고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 그녀의 눈빛, 그리고 그날 밤의 기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는 점점 더 제 상태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당신 정말 이상해요. 무슨 일이 있어요? 나한테 숨기는 거라도 있는 거예요? 아내의 질문은 단순한 관심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었지만 그 순간에는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니야. 그냥 요즘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좀 많아서 그래. 걱정하지 마. 저는 그녀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제 말이 얼마나 설득력이 없었는지 제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아내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 주말에 지혜랑 점심이나 같이 먹을까? 너도 오랜만에 동서랑 만나서 얘기 좀 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혈액이 머리에서 빠져나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글쎄 이번 주말에 회사 일이 좀 많아서 힘들지도 모르겠어.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거절하려 했지만 아내는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래도 좀 얼굴 보고 얘기하면 좋을 텐데. 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처제와의 만남을 강요하지 않기를 바랐지만 아내는 예상보다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럼 이번엔 내가 먼저 약속 잡아볼게. 그래도 가족인데 너무 멀리 지내는 건 아니잖아? 저는 억지로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제와의 만남 당일, 저는 아침부터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내는 평소처럼 밝은 모습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고,
처제가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역시 환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반겼습니다. 형부, 오랜만이에요. 그녀의 말은 평범했지만 저를 바라보는 눈빛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세 사람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그 안에 흐르는 묘한 긴장감은 저만 느낀 것이 아닐 겁니다. 식사가 끝난 뒤 아내가 화장실에 간 사이 처제가 조용히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형부, 우리 이렇게 계속 괜찮을까요? 언니가 아무것도 모른다고는 하지만 저는 솔직히 불안해요. 그녀의 말은 나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지혜야, 그날 일은 그냥 묻어두기로 했잖아.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그냥 잊어버리자.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형부는 진짜 괜찮아요? 나는 그날 이후로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그녀의 말에 더 이상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며칠 후, 저는 처제와의 일에 대해 아내가 눈치채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전보다 더 날카롭게 저를 관찰했고, 때로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숨통을 조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요즘 지혜가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아? 뭔가 고민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되더라. 아내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처제를 걱정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진수 씨, 요즘 당신 정말 이상해요. 지혜랑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내의 눈빛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이미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그런 일 없어. 그냥 내가 요즘 좀 예민한 것뿐이야.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그런 거라면 다행인데 요즘 당신도 지혜도 둘 다 너무 이상해서 말이야. 내가 이상한 거면 좋겠네. 그녀의 말은 내 가슴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모든 것이 밝혀지기 직전의 위태로운 순간에 서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론과 끝맺음. 사연자는 자신이 선택한 잘못된 행동에 무게에 짓눌리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묻어두려 했던 비밀은 점점 더 큰 압박으로 다가왔고 가족들 사이의 균열은 피할 수 없는 현실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큰 후폭풍을 가져올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감추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남성분들, 혹시 구독 버튼 누르기가 귀찮으신가요? 하지만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 썰라디오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간단한 클릭 한 번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달하고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가는데 가장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다음 사연에서 또 뵙겠습니다.